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트럼프가 드디어 취임을 알렸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가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보류를 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강경한 관세 정책이 아닐 것이다 라면서 안도감이 좀 시장에 형성이 되는 분위기라는 점 체크해 드리면서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정책을 좀 건드렸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민정책, 에너지정책, 기후정책, 그리고 우주계획에 대해서 취임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남쪽 국경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라면서 이민자 유입을 강력하게 막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 예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에 이 석유와 가스 시추를 더 늘릴 것이다 라는 계획도 밝혔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쪽은 기후정책 그리고 우주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든 정부가 펼쳤었던 뉴딜 정책, 그린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역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사실 1기 당시에서도 탈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2기에 또다시 탈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풍력과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약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내 전지, 2차 전지 쪽에서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면 바이든 쪽에 있어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6%를 다 전기차로 판매할 것이다 라고 정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서 철회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해서 IRA상 보조금을 수령받기로 했었던 그 리스트에 원래 현대차 5종 정도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며칠 전에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5종 중에서 3종이나 제외되게 됐습니다. 기아의 EV6와 EV9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수령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9 그리고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수령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외가 된 이유 살펴봤더니 중국산 부품을 사용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번 트럼프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 중심주의를 좀 강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주 계획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우주산업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고 계속해서 발언을 한 바가 있었죠. 이 같은 움직임 역시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번 취임식에서는 화성에 미국 국기를 심고 싶다라면서 명백하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 하나시스템 8% 이상,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루미르 같은 경우에도 17%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에 SK하이닉스 오전 중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전망치 어떻게 나오고 있냐 살펴봤더니 이번 4분기 매출 19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조 21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대부분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8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예상이 만약에 다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분기별 8조 원대는 사상 처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분기뿐만이 아니라 연간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추월할 것이다 라는 중론 계속해서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자면 DS 부문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있어서 4분기 영업이익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작년 영업이익이 15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보다도 훨씬 더 추월을 해서 무려 2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사실 지난해 말에 영업이익 전망치 8조 5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망치가 8조 원 초반이거든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줄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살펴봤더니 역시나 범용 디램에 있었고요. 중국에 있어서 업체들이 많이 저가 디램 공세를 펼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가격 자체가 하락이 됐습니다. PC용 디램 범용 제품 평균 고정 거래 가격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 7월에 2.1달러였는데 지난 11월에 1.35달러까지 급락합니다. 4개월 만에 35% 이상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범용 디램 가격 급락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끌어내렸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라고 했죠. 예상되는 이유 살펴보자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HBM은 고성능이죠. 그만큼이나 비쌉니다. 일반 디램 가격보다도 3배에서 5배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 이번 4분기 예상되는 것에 의하면 전체 디램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돌 것이다 라고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 사실 지난 3분기 살펴봤더니 H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가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개 분기 만에 10% 이상의 이 비중을 늘린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범용 메모리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선두주자에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통해서 실적 방어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호실적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한때 22만 원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트럼프 2기 개막했죠. 이 안에서도 정책 수혜 기대감 모여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증권가에 따르면 조선 5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46%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는 사실 컨센서스보다도 무려 8%가량이나 더 상회한 수준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면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자릿수 때까지 강한 상승 탄력 붙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나란히 4에서 6%대의 강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또 트럼프입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김정은 우리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취임 직후 다시 또 북한에 관여할 뜻을 내비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일신석재 17% 이상,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10% 가깝게, JST나 같은 경우에는 7%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모두 다 고점 대비해서 상승분은 좀 반납된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눠볼까요? 어제는 고려아연, 오늘은 티웨이 쪽입니다. 대명 손호그룹이 티웨이 경영진에게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을 했는데 그 요구서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기존 경영진은 퇴진을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라라는 요구가 담겼었다고 합니다. 일단 다시금 불거지는 이 경영권 분쟁 이슈 받아가게 되면서 TA홀딩스와 예림당 나란히 오늘 장중한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고요. TA항공 역시도 17%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